때는 1980년대 어느 한 서울에서 야, 막아! 이제 한영이 차례다. 친구들과 구슬치기나 하고 있는 이한영. 좋았어, 맞았다. 역시 한영. 그리고 그 운명의 구슬은 오, 이것 봐라. 나라 뒤집어 엎을 상일세. 세계 챔피언 관상무쇠를 향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상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아마. 그리고 시대가 필요해서 부른 것 같으니 잘 생각해서 움직이길 바란다. 롤리팝 수준의 달콤한 약을 팔아버리고 떠나버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꼬마 아이는 네이버 웹툰 판사 이한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표정이 왜 그래? 너도 들어서 알고 있지? 늠름한 판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아, 집행유예 때리는 말? 그건 당연하잖아. 설마 장태식 회장한테 실형을 내릴 생각은 아니지?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인물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 유성그룹의 주인 장태식. 한 말씀 해주시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너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탈세와 횡령, 재산 해외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주제에 뭐가 어쩌고 저쩌?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다니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똑똑히 보여주지. 하지만 주인공 이한영과는 다르게 김윤혁은 아니지 한영아? 김윤혁, 연수원 동기 시절엔 나름 사명감이 넘쳤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아직 재판은 시작도 안 했어. 그런 걸 계산하고 들어가면 안 돼. 아, 나 진짜 돌겠네. 이제 와서 깨끗한 척 좀 하지 마. 네 손으로 차세대 기업으로 총망받던 대동전자 날려버린 거 기억 안 나? 난 그게 만들어진 죄라는 걸 몰랐어. 그저 법리적인 판단을 했을 뿐. 정신 차려. 너나 나나 아직도 피람이라고 새끼야. 이한영, 너 잘 들어. 이 재판 너에게는 진짜 마지막 기회야. 당장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집행유예 때려. 제발 부탁한다 한영아. 하지만 죽는다고 이깟 재판 하나로 감히 판사 목숨을 우는 애. 지금부터 피고인 장태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피고인 장태식을 자비라곤 1도 없이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미친 형량을 선고하게 되죠. 뭐라고? 재판장님. 뭐야? 장태식 회장한테 실형이 떨어진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아, 젠장 주가 폭락하겠네. 저 판사 대체 누구야? 감히 겁도 없이 장태식 회장한테 실형을 때리다니. 이래서 멍청한 새끼랑은 같이 일 못한다니까. 그로부터 한 달 뒤 한 말씀 해주시죠.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이 악마 같은 새끼야! 와, 사람 일은 진짜 알 수가 없네. 저 사람 얼마 전에 장태식 회장 실형 선고한 그 판사 아니야? 판사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살인이라니. 장태식에게 자비 없는 판결을 내렸지만 그 화살이 오늘 오후 살인 및 사체 유기죄, 사체 손괴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한영 전 판사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주인공 판사 이한영에게 향한 것이었죠. 그리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흘러가 버린 이번 사건은 개소리하고 앉아있네. 피고인 정숙하세요. 점점 불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재판 청탁을 수락한 대가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심지어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증인의 허위 진술까지 이어졌죠. 뭐라고? 야 유세희!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피고인은 앉으세요. 변호인 최후 변론하세요. 피고인은 그동안 판사로서 사법부에 헌신한 공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마저 비록 죄는 무겁지만 부디 재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이 새끼가 지금 돌았나? 그리고 이어지는 하극상까지. 야 그러고도 변호인 맞냐 이 개같은 새끼야! 전직 판사였다고는 믿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장태식 회장 등 여러 정재계 유력 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이한영 판사의 실체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이 아주 제대로네.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주인공 앞에 재미도 없는 걸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동료 판사이자 친구 김윤혁이 면회를 왔는데 친구는 연병. 왜 온 거야? 한영아, 너나 나나 똑같이 빌어먹을 인생 아니냐? 헛소리 말고 빨리 용건만 말해. 넌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해서 뒤통수 쳐맞고 여기에 앉아있고, 난 꼭두각시처럼 가짜 증거다 보면서 널 심판해야 하잖아.
판사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지금 뭐 하러 온 거냐고 물었잖아 이 새끼야. 그리고 친구 김윤혁이 건넨 건 뭐냐 이건? 네가 좋아하는 소주랑 청산가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버금가는 전개가 다형 선고 내리러 왔다.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먹어야 하지? 그리고 강철 멘탈 이한영에게 글쎄, 네가 장태식 회장을 구속시키는 바람에 유성그룹 주가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몰라? 갑자기 피라미 새끼 하나가 재산을 건드리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냐? 어이쿠, 시간 좀 봐. 먹어.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옳은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대가가 이런 비참한 죽음이라고? 잘 가라 꼴통 새끼야. 비참한 죽음을 선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 후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여긴 어디지? 재판장님? 좀? 김윤혁이 준 청산가리를 먹고 과거로 회귀하게 된 주인공, 눈앞에 있는 이 피고인 김상진은 사실 이 남자는 한 20년 전인가 내가 단독 판사로서 처음 재판했던 놈인데 당시엔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김상진은 이미 4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였고 그때도 절도가 아닌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들어간 것이었지. 내가 저런 놈을 변명과 감성파리에 속아 집행유예를 때렸으니 훗날 그가 연쇄살인마라는 게 밝혀졌을 때 얼마나 심한 곤욕을 치렀는지 모른다. 넌 빼박 사형이야 이 개새끼야! 그래, 다 잊어버리자. 법복 따윈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는 천국에서 평생을. 이제는 꿈에서 깨고 천국에서 만찬을 즐길 준비를. 뭐지? 피부에 느껴지는 이 현실 같은 통증은 아파라. 꿈이라고 하기엔 통증이 그대로 전해지는 바로 이곳은 뭐야 대체? 혹시 저승사자? 뭘 봐 임마! 당장 내 방으로 튀어올라와 이 미친놈아! 현실이라는 감각을 일깨워준 선배 수석 반장님이 찾아왔고 기껏 과거로 돌아와 놓고 첫 단독 재판을 엉망으로 만들다니. 김상진이 아무리 썩을 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절도 미수로 들어온 사람에게 사형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그렇게 20년 전 과거로 회귀하게 된 이한영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가만. 그러고 보니 수사 기록이 불과 5분 전 자유를 만끽하는 사탄을 빙의했던 모습을 떠올리곤 이런 제게 꼬인다 꼬여. 20여 년 전의 일이라 모든 게 가물가물하니 일단 사무실에 앉아 띄엄띄엄 흩어져 있는 기억의 파편들을 모아 계획부터 세우자. 하지만 그곳엔 이한영 판사, 괜찮아? 수석 부장 판사님이 많이 화나신 것 같던데. 주인공에게 청산가리를 먹인 김윤혁이 이런 개새. 뭐라고? 세계 챔피언 뻔뻔저가 되어 있었죠. 아니지, 여긴 과거라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과거란 말이다. 친절한 미소와 누구에게나 다정다감한 행동, 몸에 밴 예절. 사람들은 그런 김윤혁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나는 조금 달랐다. 정체 모를 그 이질감을 당시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의 난 네가 어떤 놈인지 똑똑히 알고 있지.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소시오패스. 그리고 저건 아 맞다. 내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 다 줍긴 했는데 빠진 거 없나 모르겠네. 그래.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고마워. 김상진의 사건을 바로잡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같은 미래가 반복된다면 김상진은 8년 후에 체포되고 살인마의 재판을 맡은 판사 김윤혁은 희대의 명판결로 법조계 스타가 된다.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김상진 사건에 대한 판결은 출세길에서 멀리 벗어나 있던 김윤혁이 단번에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김윤혁, 일단은 네 출세길부터 내가 미리 끊어놓아야겠다. 그렇게 꼬인 실타래를 풀어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주인공은 김상진이 연쇄살인마라는 결정적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현재 김상진은 절도로 잡혔지만 사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 무단 침입을 했다. 8년 뒤 살인 현장에서 다시 체포된 김상진의 집 냉장고에는 토막난 시신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김상진,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훼손된 시신이 그의 집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겠지. 난 그것만 찾으면 된다. 141-5번지 여긴가? 그렇게 김상진이 사는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박초루 검사? 판사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현장 확인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그렇다 치고 검사님은 현장도 아닌 이곳에 어쩐 일입니까?
증거 부족이라고 지랄. 아니 말씀하셔서 피고인 집도 살펴보러 왔습니다. 판사님, 이거 첫 단독 재판이었다면서요? 우리 쉽게 갑시다. 다른 중요한 사건도 많은데. 판사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는 이한영은 검사님, 이거 부서지겠죠?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 창문인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이런 창문은 가운데로 밀면서 위아래로 흔들면 열려요. 자신도 모르게 이한영을 도와주더니 정말 들어가시게요? 집을 싹싹 긁으러 왔으면 긁어야지. 긁는 척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엔 저거 락스 스프레이 아닌가요? 테이블 위에 락스가 왜 저렇게 많죠? 누가 봐도 수상한 락스 스프레이를 보곤 찾았다. 자, 이것으로 김상진 거는 끝냅시다. 그렇게 김상진에 대한 사건은 재조명되어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었죠. 한편 법원장님께 이번 사건을 보고했더니 아주 기뻐하시더라. 널 직접 보고 싶어 하신다. 법원장님이라고? 설마 백이석 법원장님? 이한영 판사라고. 사법부의 백호 백이석 법원장. 네, 형사 단독을 맡고 있습니다. 배석 시절부터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몇 달 후면 대법관으로 가실 분이니 이곳 충남지방법원은 그저 스쳐가는 경력일 뿐 어떤 의미도 없는 곳이다. 길가의 동맹이에 불과한 일개 판사에게 젊은 판사가 큰 사건을 해결했으니 선물을 줘야겠지. 원하는 게 있나? 김상진 재판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배석 판사로 다시 내려가서라도 이 사건을 직접 끝내고 싶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김상진 사건, 이한영 판사가 배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어려운 결정 감사드립니다. 얼마 후 깡치 사건 찾아봐. 깡치 사건 말입니까? 그래, 그 중에서도 제일 복잡하게 꼬여있는 놈으로 찾아. 그리고 그걸 이한영한테 넘겨. 네? 이한영이라. 배기가 마음에 드는군. 깡치 들어왔다며? 김상진 사건도 마무리해야 하는데 머리 꽤나 아프겠어. 사실 깡치 사건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기록이 방대해져 결론을 내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으로 말 그대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사건을 의미했고, 나한테 깡치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된 김윤혁은 매우 안심했을 것이다. 이 업계에서 키우려고 마음먹은 놈한테 깡치를 던져주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며? 근데 남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았던데 여자친구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12건이었나? 와, 이 새끼 그새 읽어본 거야? 힘내.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고마워. 가증스러운 놈. 이걸로 내가 폭망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겠지? 근데 어쩌나 내가 이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데. 백이석이 내어준 숙제의 정답을 모두 알고 있었던 이한영이었죠. 새벽 1시 국도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운전을 하던 박혁준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열어놓은 창문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조수석에 있던 김선희는 사망한 채 발견된다. 장례식 후 김선희의 가족들은 남자친구 박혁준을 계획적인 살인으로 고소한다. 사건 전 김선희와 박혁준이 헤어진 상태였다는 점. 선이야, 문 열어. 박혁준이 스토커에 가까울 정도로 김선희를 집요하게 찾아갔다는 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 결과로는 김선희 명의로 12건의 사망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며 총 8억에 달하는 보험금의 수령자는 박혁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당시 사건 기록에서 검찰은 박혁준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김선희를 죽였다고 말했다. 한편 박혁준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두 사람은 다시 사귀게 되었고 김선희 사망 사건 후 박혁준은 사고 후 충격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박혁준의 경제력이 풍족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생에서 이 사건의 담당 판사는 변호인과 박혁준의 손을 들어줘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를 선고합니다. 말도 안 돼.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이대로 사건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몇 년 후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며 모든 판결은 완전히 뒤집혀버린다. 그렇게 깡치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자 나선 현장에서 저기요,
혹시 형사세요? 형사? 형사시죠? 맞네, 형사. 뭐야 이 여자. 갑자기 나타나선 혼자 묻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리네. 답정너 송나연이자 깡치 사건의 열쇠를 마주하게 됩니다. 드림일보 송나연 기자입니다.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래, 전생에 내가 부장판사로 있을 때 드림일보 서해부 법조팀 팀장이었어.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걸로 기억난다. 이한영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김선희 사건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죠? 사실 송나연이 이곳에 와 있었던 이유는 죽은 제 친구가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잖아요. 송나연 기자가 김선희의 친구라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도 궁금하고요. 순전히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억울하게 죽은 친구의 단서를 찾아 이곳을 찾아왔다고 하죠. 비밀은 꼭 지킬게요. 제발요. 그리고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풀 방법이 드디어 보인다. 김선희 씨의 가족이랑도 친하세요? 그리고 얼마 후 이한영입니다. 형사님, 부탁하신 기사 지금 올라갔으니 확인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빨리 처리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거 시끄러워져도 괜찮은 거예요? 때론 시끄러워야 진실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건 그렇고 하나 더 부탁드린 거 있죠? 언제 만날 거예요? 이틀 후에 약속 잡았어요. 잘할 수 있죠? 네, 그래야죠. 사실 주인공이 송나연에게 부탁한 것은 친구의 가족을 만나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 네요. 수사가 뒤늦게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요. 1심 재판관이 김상진 사건의 막말 판사라는 게 사실입니까? 자극적인 타이틀로 사건을 확산시키기 시작했고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얼마나 왔어? 네? 메이저는 없는데요. 법원장 백이석이 이왕 시끄러워졌는데 더 크게 판을 벌려야지. 각 메이저 언론사에 연락해서 여기 특종이 있다고 알리도록 해. 마하 500 위력을 자랑하는 이한영이 자신이 있대잖아. 이왕이면 스포트라이트 좀 받게 해줘야지. 엔진을 달아주기 시작합니다. 백이석 법원장의 말 한마디가 가진 영향력은 엄청났다. 김선희 사망 사건은 순식간에 주요 언론사의 정시뉴스에 보도될 만큼 큰 화제가 되었다. 언론사에서는 이미 박혁준이 보험금을 노린 악랄한 살인자로 결론지은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고, 딱 봐도 보험금 노린 거네. 이건 안 봐도 사형이야, 사형. 이 깡치 사건의 재판을 맡은 건 주인공 이한영. 오늘 이 사건은 송나영 기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송나영 기자는 김선희 가족을 만난 이후로 지금껏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건 맡은 임무에 성공했다는 뜻이니까 아마도 상상도 못했던 진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져 있겠지. 중요한 건 지금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 이곳으로 달려와야 한다는 것이다. 일동 기립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고 김선희 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석 달 전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사망 보험금은 직계 친족이 아닌 남자친구였던 피고인 박혁준 씨를 수익자로 지정했죠. 중요한 건 두 사람은 6개월 전에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선희 씨의 가족은 그녀가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인 김가영 씨는 김선희 씨와 어떤 관계죠? 친척 동생입니다. 김선희 씨의 가족과는 오랜 기간 가까이 살면서 한 식구처럼 지냈다는데 맞습니까? 네. 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친부모 친언니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6개월 전 김선희 씨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헤어지고 난 뒤 김선희 씨가 피고인에게 스토킹, 협박 등을 당하고 있었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습니까? 가끔씩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선희 씨와 친자매 같은 사이였던 증인 김가영 씨조차 둘이 다시 만나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김선희 씨는 피고인과 재결합 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일까요? 이 사건은 김선희 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철저하게 계획된 교통사고임을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준급의 발언이 마무리되죠. 변호인, 반대 신문 시작하시죠. 증인은 김선희 씨가 박혁준 씨와 헤어지고 나서 악질적인 스토킹을 당했다는데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선이야. 판사님, 유족들이 주장하는 폭언 문자 같은 건 연인들이 헤어질 때 홧김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증인은 김선희 씨와 자신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해서 김선희 씨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추측석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지금 피고인은 사고로 애인을 잃고 그 충격으로 공황장애가 생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으시죠? 본인의 월 수입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1,500만 원입니다. 박혁준 씨의 월 수입은 1,500만 원 정도이며 부채 또한 없습니다. 단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애인을 살인했다고 보기엔 동기가 너무 빈약합니다. 와, 듣고 보니 그럴듯하네. 이거 심증만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고소한 거 아니야?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잖아. 근데 난 저 남자 새끼가 하는 말 못 믿겠어. 그러게. 가족도 아닌 애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판사 이한영이 한마디를 거두는데 자, 증인은 피고인이랑 김선희 씨가 언제부터 교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3년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세 명이서 같이 만난 적은 없다고 하셨죠? 네, 없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성격, 평소 행동 같은 것도 전혀 모르겠네요. 모릅니다. 그러자 아니, 김선희 씨와는 비밀이 없는 친자매 같은 사이라면서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고 애인 성격도 모르고 3년을 만난 그 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 이거? 자매 같은 사이가 맞아요? 여기 왜 검사 측 증인으로 나왔어요? 막말을 뱉어내기 시작하죠. 저 판사 방금 막말 개쩐다. 모를 수도 있지. 지금 증인을 공격한 건가? 완전 또라이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겁니까? 재판장님! 답정너를 시전해버리더니 내가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소리야. 박혁준 씨는 사고의 충격으로 지금 심신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부디 자극적인 말은 삼가주십시오. 그래, 사형 때려! 나 판사! 똑바로 못해? 왜 안 오는 거야? 시간을 더 끌면 불리한데. 이한영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드디어 왔군. 김선희의 친구 송나연이었죠. 뭐야, 저 사람 판사였어? 그러자 피해자 측 가족 중 증인으로 더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네? 누구? 재판장님, 저는 피해자 김선희의 오랜 친구인 송나연입니다. 그녀의 가족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해자 측 증인으로 출석하러 왔습니다. 언니. 여기 증거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의 적법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이 상황을 제지해보려 하지만 실체적 진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 및 증거물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버리는 판사 이한영이었죠. 증인, 이 서류들은 뭡니까? 김선희의 보험 가입 당시 청약 서류와 증권입니다. 서류가 상당히 많네요. 3개월 전 김선희 씨의 명의로 가입된 거 맞고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는 박혁준. 검찰 측 수사 보고서에는 보험 청약 서류상 특별한 문제는 안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 이 서류는 그 보험 청약 서류와 증권을 발견한 곳이 바로 김선희의 사촌 동생인 김가영의 집입니다. 김가영 씨, 이게 왜 김가영 씨의 집에 있었던 거죠? 언니가 우리 집에 맡겨놨어요. 부모님이 아시면 안 된다고. 거짓말입니다. 사인을 제외한 보험 청약 서류에 기록된 모든 필체가 선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에 기록된 필체는 사실 청약 서류에 기록된 필체는 바로 김가영의 것입니다. 김선희의 모든 보험을 설계한 보험 설계사는 김가영이며 가입 시 사망 보험금 수익자로 박혁준의 이름을 적어놓은 것도 바로 김가영입니다. 이럴 수가. 이 모든 사건의 징표가 증인 김가영을 향하고 있었죠. 당신 둘 도대체 무슨 사이야? 전생에서는 결심해서 무죄 판결 후 꽤 시간이 흐른 뒤에 한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사건 발생 2년 전 늘 외로웠던 김가영을 위해 김선희는 박혁준과의 여행에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날 이후 셋이 함께 다니는 일이 잦았고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김가영과 박혁준은 김선희를 옆에 두고도 서로에게 끌리게 된다. 서로의 본능을 이기지 못한 그 둘은 결국
여행지에서 관계를 하게 되고 김가영은 박혁준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박혁준은 김선희와 헤어지기 위해 김가영에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혁준 오빠, 언니 몰래.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김선희와 헤어진 박혁준은 김가영과 일이 잘 풀리는 듯 했지만 선혜가 우리 가게에서 당장 자기 지분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오빠, 걱정 마. 나한테 계획이 있어. 이들은 김선희를 제거하기로 하죠. 박혁준 씨,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했습니까? 이건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일주일 후 속행하겠습니다. 백이석이 내어준 깡치 사건을 말끔히 풀어내는 면모를 보여줬죠. 오늘 아주 훌륭했어. 숙제를 잘 해결했으니 선물을 줘야겠지. 두 개 모두 대법원까지 갈 재판이야. 그 재판이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 즈음엔 내가 대법관이 되어 있을 거야. 뭐 어때? 둘 중 하나를 자네가 판결문 써보지 않겠나? 열심히 잘 쓰도록 해. 그래야 내가 충남 지법에서 키운 놈이라고 자랑할 거 아니야. 끌어주겠다는 말이군. 하지만 법원장님, 제안은 고맙습니다만 지금은 실무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내민 손을 거절하는 건가? 사실 회기 전 백이석 법원장은 전생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사법부에 부는 거센 태풍을 이기지 못한 채 짧은 이력으로 대법원을 떠나게 된다. 백이석 법원장의 손을 잡고 있는다면 나 역시 태풍에 휩쓸려 사라질지도 모르니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전 아직 실력도 경험도 없습니다. 나중에 법원장님이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에 오르셨을 때 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파춥스 50배의 버금가는 언변으로 뭐? 대법원장? 백이석 법원장을 흘려버립니다. 서로가 더 크게 된 후에 손잡자는 건가? 그렇게 잠시 후 판사님, 저예요, 송나연. 그게 정말 죄송한데요.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하게 법률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제가 아는 분이 판사님밖에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서울에서 뵙죠. 다음 날이 되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버지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근무 중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경비업체에서 아버지에게 피해 보상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용역 경비업체에 피해 보상 청구를 했을 것이고 그걸 업체가 수락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건 용역 경비업체가 경비 과실을 인정했거나 부유한 피해자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피해자 측에서 용역 경비업체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하려면 경비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시간에 경비 소홀이 있었다든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예 도둑놈과 공범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피해액이 얼만데요? 그 금액은 무려 4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네? 4억 5천만 원이요? 그게요, 한강병원 이창효 병원장님의 집이었대요. 잠깐, 한강병원 병원장 이창효? 주인공이 이렇게 놀라는 이유는 한강병원 병원장의 집이 털린 사건이라면 내가 아는 사건이잖아. 회기 전 화제가 되어 알고 있었던 사건이었죠. 당시 실거래가만 20억이 넘던 고급 아파트에 도둑이 들었던 사건이라 화제가 됐다가 조용히 끝날 듯 했지만 그 도둑들이 훔쳐간 물건 중엔 세상에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거물급 인사들의 병역 비리 장부. 누군가에 의해 공개된 장부는 곧바로 거대한 태풍을 몰고 왔다. 당시 정치인, 고위 공무원, 군 장성 등 수십 명의 목을 날려버린 엄청난 스캔들이었죠. 역시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온다니까. 그 병역 비리 장부만 먼저 손에 넣어 백이석 법원장에게 넘긴다면. 판사님? 지금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찾았다, 먹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열혈 판사의 법조 활극 판사 이한영.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판사 이한영 11화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MBC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판사 이한영은 웹소설 원작도 있어서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 중입니다. 원작의 전개와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판사 이한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